안녕하십니까. 해월TV 정상호입니다. 설 명절 잘 쉬셨습니까? 해월은 집에서 아내를 도와 설거지하고 또 한두 개 음식 준비, 청소도 했더니 제법 피곤합니다.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아직은 명절 때 이런 일은 거의 여자들 차지잖아요. 명절 증후군이란 말이 이해가 갑니다. 실제로 명절 전후의 이혼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통계청 발표도 있죠. 명절 증후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제사나 차례에 따른 음식 준비와 손님 맞이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사에 관한 의문들을 팩트 체크해보려 합니다. 이를 통해 제사를 바르게 이해해서 가정에서 명절 증후군이나 제사 갈등이 생길 때 좀 더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우선 조상제사가 과연 우리 고유 전통일까 하는 근본적인 차원의 질문입니다. 조상제사를 우리 민족 대대로 내려온 신성불가침의 뿌리 깊은 전통이라고 철석같이 믿는 분들은 이 질문이 불편할 수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그 답은 시각에 따라 다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원래 우리 조상들은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천지신명께 정성을 올렸습니다. 부여의 영고, 고구려의 동맹, 동해의 무천 등은 하늘에 올린 제천의식이었죠. 지금의 추수감사절로 보면 되죠. 그 후 삼국시대 불교가 들어와서 불교 국가였던 고려시대까지 절에서 불교의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고려의 팔관에는 고구려의 동맹 같은 제천의식이 계승된 거죠. 그러나 조상제사는 그때까지 관련 기록이 없습니다. 조선시대 중국의 유학을 국가 인형으로 채택하면서 비로소 시작된 거죠. 조선 왕조가 500년이니까 5000년 우리 역사에서 10분의 1 기간에 불과한 거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조상제사가 행해졌을까요? 요동 정벌군을 이끌고 출전한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잡고 나서 2년이 지난 1390년 고려의 마지막 왕인 공양왕이 사대부가 제의를 공포합니다. 말 그대로 사대부 집안이 조상제사 예법을 규정한 것인데요. 장남이 제사를 주관하고 집집마다 가묘를 설치하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내용이었습니다. 사료에 조상제사 기록이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첫 장면이죠. 그런데 쿠데타를 일으킨 이성계 일파에 의해 제비 뽑기로 즉위한 공양왕이 무슨 힘과 의지가 있었겠습니까? 혁명 주체 세력이 자신들이 정통성을 강화하려는 정치적 결정이자 국가 질서를 유학으로 재편하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었던 거죠. 그렇다고 사대부가 제의가 그들이 창작은 아니었습니다. 중국 남송이 주자가 지은 책인 가래에서 비롯된 주자 가래가 원형이죠. 그리고 2년 후에 조선이 건국되자 조선의 헌법에 해당하는 경국대전 예전에 집안제사의 범위와 방법 등을 규정하고 통치의 근본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법령이 바뀌었다고 수천 년 내려온 전통이 금방 쉽게 바뀌겠습니까? 뒤에서 보겠지만 처음에는 제사를 실용적으로 지내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부담스러운 수준으로 변하게 되죠. 그런데 제사는 누가 주관하였을까요? 보통 지금의 제사는 장남 주관하에 남자 형제가 진행하고 여자들은 음식을 장만합니다. 지금 명절을 여인들이 여전히 힘들어하는 주요 원인이죠. 그런데 그런 형태는 조선에서도 17세기 이후의 일입니다. 그전까지는 윤회봉사나 분할봉사라 해서 딸들도 제사에 참여하였습니다. 남편이 한성 판윤을 지낸 대갓집 부인이었던 남편 조씨가 쓴 병자일기에 그 내용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문박 어머님은 친정어머니고 기제사는 돌아가신 날 지내는 제사입니다. 남편이 조카인 조별좌가 오지 못해 남편 첩이 자식인 천남이만을 데리고 외롭게 제사를 지내면서 슬퍼하고 있죠. 왜냐하면 조씨 부인이 아들 셋이 일찍 죽어 외손자가 없었거든요. 비 오는 날 제사 장면이 참 쓸쓸하죠. 그런데 주목할 것은 친정어머니 제사를 딸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친정에 오빠가 있지만 그는 친정아버지 제사를 지내 조씨 부인과 오빠가 분할봉사하는 거죠. 이 일기에 윤회봉사도 보이는데요. 사직골 대기는 시아버지 제사를 말하는데 제사 제물을 둘째 동서인 다적골 댁이 마련할 차례지만 자신이 대신하였다는 내용이죠. 이처럼 조선 전기만 해도 부모 제사를 딸도 주관하고 형제 자매가 분담해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율곡 이이도 외할머니 제사를 주관하였다고 하죠. 실용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조일전쟁과 조청전쟁을 계기로 가부장적인 형태로 변합니다. 이 대목에서 조선 역사를 관통하는 정치적 모티베이션을 찾을 수 있죠. 두 전쟁으로 조선이 잿더미가 되면서 남성 유학 사대부 지배계층의 정치적 정당성이 흔들리고 성리학적 체계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반 사대부 지배층은 그 위기를 개혁이 아니라 더 강력한 유학 질서, 이것으로 돌파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교조적 원리주의적 이데올로기가 강화되면서 나라 전체의 분위기가 경직되죠. 상복을 몇 년 입을 것인가를 다투는 예속 논쟁이 국정의 중심을 차지하고 연료문이 전국 각지에 세워지며 환양령 같은 면피성 마녀 사냥이 득세합니다. 이와 함께 제사 문화도 부담스럽게 변하기 시작한 거죠. 끝으로 제사를 모시는 조상의 범위와 제사의 종류입니다. 조상의 대수는 경국대전에서 신분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두었습니다. 6품 이상은 3대 증조까지, 7품 이하는 2대 조부까지, 평민은 아버지에게만 제사를 올리도록 하였죠. 그러나 조선 중기 이후 주자 가래에 따라 4대 봉사라 해서 제사 대상이 4대 고조까지로 확대됩니다. 앞서 본 더 강력한 유학 질서와 같은 맥락인 거죠. 그러다가 고종 31년 갑오경장으로 신분 질서가 폐지되어 모든 사람이 4대 고조까지 지내게 되었죠. 1세대 늘어난 것이 밥숟갈 하나 더 넣는 데 불과한 것이 아니었죠. 제사 종류가 하나둘이 아니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거기에 가문이 위세를 과시하려는 허영까지 더해져 제사 음식과 절차가 점점 더 커지고 복잡해진 거죠. 제사의 종류는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는 기제입니다. 기일제사의 약칭으로 매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올리는 제사죠. 오늘날 제사는 보통 기제를 가리킵니다. 둘째는 묘제로 말 그대로 산소에 찾아가서 드리는 제사고요. 셋째는 시제인데요. 추나 추동 4계절의 가운데 달인 음력 2, 5, 8, 11월에 각각 길이를 골라 고조까지 합동 제사를 올리는 제사죠. 넷째는 차례가 있습니다. 명절 등에 지내는 약식 제사죠. 지금까지 제사에 관해 알아봤습니다만 사실 제사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려운 주제일 겁니다. 사람마다 처한 입장이나 관점에 따라 다양하게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고유의 문화나 전통이란 것은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4차 산업혁명과 메타버스의 과학기술 시대에 절대 지켜야 할 신성 불가침의 대상은 더더욱 아닌 거죠. 문화나 전통은 결국 시대 변화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역사에서 얻는 지혜고 오히려 변할 줄 알아야 그 문화나 전통이 더욱 빛나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한다면 제사나 명절 차례를 현실에 맞춰 실용적으로 지내면서 온 가족이 즐겁고 뜻깊은 시간을 갖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준비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